피부 진단 쪽으로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네, 이제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여기 소개시켜드리는 학생들은 저희가 좀 자랑스럽다. 그러니까 그리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본인들의 나는 이거를 가면 좀 간신히 붙었다. 주변에 추가로 붙은 아이들 얘기 떠들어 다니는 거 맞나요? 거의 없습니다. 최초하고 당당히 붙을 때 이제 자랑하고 싶더라고 또 오픈해도 좀 이해를 해주는 경향이 있어서 이 학생의 합격 사례를 우리 이상훈 부원장님이 좀 말씀을 해주시죠. 네. 연대 경영을 활동소 요청 학생입니다. 네, 지금 왼쪽에 나와 있는 표가 이해하기 쉽게 되어 있습니다. 1학년, 1학기, 2학기, 학기가 지나가면서 이제 내신 등급이 어떻게 되었나 보실 수 있고요. 국어, 영어, 수학 약간 잘렸는데 사회, 이 학생은 좀 문과 학생이기 때문에 사회까지가 이제 주요 교과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기타 교과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주요 교과랑 기타 교과와 내신 편차가 별로 크지 않죠. 거의 고르게 우수한 학생이었습니다. 진로 희망은 교수였다가 마케팅 연구원 이렇게 이제 변해왔어요. 근데 지금 진로 희망이 저쪽 약간 이렇게 구체적으로 변했죠. 근데 저게 그냥 저거만 구체적으로 변한 게 아니라 저렇게 변하게 되는 활동들이 이제 있다라고 하면 그런 계기들을 좀 중요하게 평가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자소서를 보면 뭐가 있냐면 지식을 확장한 경험들이 나와 있는데요. 이게 공통문항 1번을 보면 자소서 뭐 쓰라고 되어 있냐면 학업 경험 중에서 배우고 느낀 거, 학업 활동에서 배우고 느낀 걸 쓰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내가 무엇을 배웠다 또는 성적을 어떻게 향상시켰다 이런 얘기를 하라는 게 아니라 내가 배운 지식이 어떤 의미더라라든가 이런 내 학습 활동에 대한 성찰을 써주세요 이런 의미예요. 근데 이 학생이 그렇게 좀 잘 나와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주어진 공부를 그냥 따라간 게 아니라 자기주도적 학습을 했느냐 또는 이제 교과 과정을 단순히 이수한 게 아니라 거기 넘어서는 부분에 관심을 가졌느냐 이런 부분에서 R&D 활동 같은 거를 통해서 본인이 관심 있는 진로 방향에 대한 연구 활동들을 진행했던 학생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우수했던 학생인데 이 학생의 키워드를 한번 좀 볼게요. 맨 위에 보면 마케팅 R&D를 했는데 이런 R&D를 하다 보니까 관심을 가지게 된 학문이 문화인류학이나 경제인류학 이런 데 관심을 가지게 됐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호기심의 단계가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경영 컨설팅, CT, 컴퓨터 테크놀로지입니다. 그리고 영상기술이라든가 편의점 브랜드 이런 쪽으로 해서 이게 고등학교 교과 과정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교과 과정에서 물론 출발을 했죠. R&D 할 때 사회탐구 교과에서 접한 부분에서 시작은 했지만 교과 과정을 넘어가는 수준까지 심화가 되어가는 그런 연구 활동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수출 운송기호 가격관계라든가 경제 과목에서 나왔었겠죠. 정치사 국가적인 정치 이념 이런 것들이 감시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독서법 같은 거 요게 이 독서법을 알고 있냐 알고 있지 않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독서법을 본인이 적용을 해서 효과를 봤다거나 사용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를 평가를 해요. 그래서 이거를 학업 역량이라고 해요. 배운 지식을 갖고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이제 이런 부분들이 학생부에 잘 나와 있었고 학생부의 기록으로 미진했던 부분들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소서에 서류 보완을 잘 했던 학생입니다. 네, 브랜드 마케팅, 성과 연구, 코카콜라 특징 전략 이렇게 해서 굉장히 구체적인 활동들이 나오는데요. 자, 활동 전체적으로 한번 쭉 보시면 학생이 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싶어요, 나의 진로를 하고 싶어요 라고 했던 방향으로 일관된 맥락이 나와요. 하나로 이렇게 쭉 연결이 되어 있고 활동이 학년이 가면서 좀 이제 범위가 넓어진다거나 방향은 일정한데 범위가 넓어진다거나 깊이가 깊어지는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생의 장점이 아까 학생부에서 보셨다시피 학업 역량이 충분하게 인정을 받을 수 있었고요. 네, 탐구 역량을 아주 어필이 잘 된 학생이었죠. 자, 이 학생은 약간 좀 떨어지는 학생이었어요. 근데 아주대 이난의 영문과에 합격을 했어요. 자, 근데 상식적으로 지금 수학 내신 한번 볼까요? 7등급, 7등급, 6, 5, 4. 2학년 때 무슨 일이 일어나죠? 네, 문과가 분리되잖아요. 그럼 문과 학생들 중에서 이제 6등급, 5등급 된 거니까 이거 올랐다고 말하기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자, 근데 다른 과목들은 다 그런데 일단 영어는
상승도 하고 있었고 마지막에 마무리한 성적이 상당히 올라가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이러다 보니까 기본적인 학업 역량이 다 그 전반적으로 학업 역량의 비교과 과정까지 비주요 교과까지 이렇게 밸런스가 좋다거나 주요 기본 교과 국수역이죠. 국수역의 성적이 다 우수하다던가 이렇게 평가할 수는 없지만 영어는 좋아하고 열심히도 했고 성취도 했구나 이 정도 판단이 가능합니다. 학생부에서 보시면 전공 탐색이라든가 지적 호기심 여기서 얘기하는 전공은 영문에 대한 부분입니다. 영어에 대한 관심과 저런 부분에 대한 활동들이 충분히 나올 수 있었고요. 문제는 뭐냐면 내신에서 보시다시피 학교 생활을 과연 충실하게 했는가 이거에 대한 의심은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자, 이런 학생들은 이제 자기소개서를 쓰면서 나는 어떤 것들을 열심히 해봤습니다를 다양하게 어필할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행들 같은 경우에도 어학적 잠재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기재가 잘 되어 있고요. 이런 부분들 지원 동기로 쓸 때 나는 어학이 이래서 좋고 하다 보니까 이런 것까지 성취해봤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지원 동기에 대한 강력한 설득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지원한 전공에 대해서 열정이 보이니까 이 부분이 키포인트가 아니었나 싶고요. 수상 경력이라든가 보시면 상당히 열심히 해서 영어 장문 독해도 많이 보이고 그리고 이제 2학년 때도 영어에 관련된 대회들, 교내 대회를 적극적으로 참가했고 일정의 성취도 이루어낸 학생입니다. 이제 독서 활동에서도 보면 영어를 좋아하는 학생이잖아요. 영어 원서 독서한 부분들이 다른 학생들에 비해서 본인이 관심 있는 부분을 독서 활동이 어떻게 보면 지적 확장 활동 중에 학생들이 고등학생들이 자기 능력에 맞춰서 할 수 있는 만큼만 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활동입니다. 독서 활동이. 근데 이거를 이제 의미 있게 했던 학생의 케이스입니다. 자, 요거는 이제 자연계 학생이에요. 생명과학자인데요. 진로 희망은 이제 생명과학자인데요. 혹시 약대 가고 싶어하는 학생이 있을 것 같아요. 이 학생이 약대를 가고 싶은 학생이에요. 근데 진로 희망을 약대라고 쓰면 상당히 좀 곤란해집니다. 이게 왜냐하면 대학에서 볼 때는 얘는 우리 학과를 2년 있다가 약대 갈 친구야 이렇게 되죠. 현행 입시제도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약대를 다시 이제 4년제, 6년제로 해서 전환을 할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자, 과학에 보면 생명과학에 대한 생각까지 해서 상당히 잘 학업 능력이 우수하게 나타났던 학생인데 이 학생의 특징은 뭐냐면 획득해 보면 적극적인 말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요.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교과 수업에서도 이런 얘기가 자주 나옵니다. 적극적인데 이 적극적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맥락이 뭐냐면 세특 부분에 보면 뛰어난 과제 수행력, 적극성에 대한 반복 구조가 나오고 과제에 집착한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이런 평가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 R&D 활동이라든가 어떤 학습 주제, 심화학습 주제에 대한 지적 호기심 이런 부분들이 장기적으로 강하게 나타나는 학생이에요. 근데 이 학생의 단점은 뭐였냐면 기재가 보통의 학업 기재 부분이 약간 기재에 대한 구체성이 좀 아쉬웠던 학생이에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학업 역량에서 아주 우수한 학생들하고 비교했을 때는 좀 유리한 상황이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학생이 최종적으로 합격했던 학교는 한양대 공대, 서강대 성균관대 유니스티 이렇게 합격을 했어요. 만약에 이 학생이 이 정도의 활동, 과제 활동을 하면서 학업 역량 같은 부분에 기재가 아쉽지 않았더라면 서울대 연대에 쓰는 친구들하고 유사한 형태의 학생부가 나올 수 있었던 학생입니다. 그래서 이 학생의 학생이 어떤 활동을 했는지 키워드들을 보면 질병, 신약 이런 쪽이고요. 기초의학, 신경생물학, 발생생물학 이런 쪽에 대학에서 배우는 학문들의 본인의 진로에 관련된 학문들의 관심 가지는 거예요. 그리고 과학 동아리를 2년간 진행을 하면서 DNA 추출이나 주사전자적 이런 활동인가 이런 활동들 쭉 하고 재밌는 게 이제 생물하고 이건 생물이라고 수수생물은 아니에요. 진화생물학이나 사회생물학 이런 거 게임이론하고 진화론은 어떤 연관관계가 있는가? 내가 생물이 좋아서 생물 안에만 매몰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 분야를 확장을 했던 친구고 남들이 하지 않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좀 넓게
주저하지 않고 탐험을 했다는 친구가 아닌가. 아까 계속 적극적이란 말 나온다라고 했잖아요, 학생들. 이런 학생이기 때문에 그런 평가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4차 산업혁명, 과적 고찰이라든가 우생학이 이제 히틀러의 사상에 어떤 영향을 미쳤나 이런 부분들, 이런 것들이 이제 학생부에서 주요 활동으로 소개가 됐던 학생입니다. 자, 요거는 이제 이난의 공대와 홍익대 공대에 합격했던 학생인데요. 네, 전반적으로 기재가 그렇게 잘 나오지는 않았어요. 내신 등급이 뭐 그렇게 뭐 아주 좋지는 않으나 그렇다고 뭐 아주 관리가 안 된 부분도 아니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과학에서 특별하게 다른 교과들에 비해서 탁월하게 성적이 좋았던 과목이 물리와 화학이죠. 그러니까 공학이나 자연과학에 관심이 많아서 열심히 해서 성취를 이루고 왔다라는 평가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근데 문제는 이제 전반적인 기재가 부족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교과 학업 활동을 어떻게 했는지도 기재가 안 돼 있다 보니까 심화 활동은 더 없어요, 기재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렵기 때문에 이제 대학을 좀 높은 대학에까지 지원을 하기가 좀 힘들었던 학생이에요. 그리고 이제 기재 진단은 이제 교과 심화와 그래서 탐구 활동까지 확장된 부분이 없지 않았는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주요대, 소위 말하는 한 10개 주요대나 15개 주요대 정도의 합격과 불합격의 차이는 기본적인 퀄리티는 그 심화 학업 역량과 탐구 역량에서 나온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이 학생은 결정적으로 그게 전혀 기재에서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자소서를 아무리 잘 하고 면접을 준비를 잘 한다고 해도 좀 한계가 생기지 않았는가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런 수상경력 지도로만 뭐 독서활동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양적인 부분을 중요하게 보는 게 아니라 어떤 활동에 참가를 해서 어떤 계기로 어떤 과정에서 결과적으로는 얼마큼 배웠는가, 이런 활동을 하면서 얼마큼 성장했는가 이런 거를 판단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독서 활동은 로기 정도 되는 대학 라인이면 독서 활동을 유의미하게 보는 학교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크게 걱정하지 않셔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러면 소위 말하는 수도권 대학, 주요 대학들만 이렇게 정성평가를 하느냐, 학생부 종합전형은 그래서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국대 이렇게 나왔는데요. 당국대입니다. 애매하게 걸려 있습니다. 몇몇은 수도권대라고 인서울이라고 주장을 하고요. 또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주관이 강한 학생도 있는 학교예요. 도시계획 구성산학과 지원자 중에 하나인데요. 이 학생은 여기는 보시기는 15명이에요. 근데 지원자가 88명 지원했으니까 한 6대1 조금 안 되는데 이 학생의 내신 평균이 4.5 정도 되죠. 예. 근데 지원자 중에 내신 등급이 그러니까 62위인 겁니다. 15명 뽑는데 62위예요. 근데 서류평가 결과는 이 학생의 점수가 가장 높게 나옵니다. 그래서 최초함을 하게 돼요. 자, 인문계열에서. 근데 왜 그렇게 평가를 했냐? 단국대에서 내놓은 거예요. 왜 이렇게 서류평가가 1등이 되냐면 지속적으로 경제관련 동아리 했고 토론, 논술문, 진로 의지, 판단 과정이 뚜렷하게 서류에 나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의 판단 기준은 뭐냐면 제목 하나 딱 들어가고 나서 경제학에 대해서 이런 거 공부했어요 라고 하거나 또는 경제 점수가 내신 성적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테스트 몇 등급 땄어요. 이게 아니라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이제 저 탐색 과정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배웠는가 성장 과정들이 나올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기 축공학과인데요. 건축공학과입니다. 자연대 학생이에요. 마찬가지인데요. 모집인은 7명이에요. 지원자 145명이에요. 대단하죠. 20대 1인데요. 네, 내신이 마찬가지로 한 4등급 되는 학생이에요. 지원자 중에 100등입니다. 근데 서류평가 결과는 6등으로 나와요. 그래서 최초합을 하는데요. 7명이니까 최초합했겠죠. 네, 내신은 그렇게 좋지 않아요. 근데 성적을 상승시키려는 노력이 우수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신이 4등급, 평균 내신이 4등급 대라면 뭐 한 5등급 정도에서 시작해서 3등급 정도 끝났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걸 상승시켰다라는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과정을 어떻게 노력한 부분이 있느냐, 그리고 결과도 그렇게 소기에 성취가 있느냐 이런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지원적으로 관련해서 독서활동이 우수하고 이게 독서활동이 우수해서 뽑힌 게 아니고요. 이거 말고 다른 활동이 우수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잘 할 수 있는 거, 본인이 관심 있는 활동을 열심히 해서 기교과에서 찾아라가 되었느냐 이런 부분들이 대학에서 현재 서류평가는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제
좀 보완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자기소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이제 기재를 얘기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이걸 누가 채점한다 하니까 채점을 하려면 잘 써야지라고 생각해서 기재를 대단히 의식합니다. 학생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제가 평촌에 있는 일반고의 전교 2등 아이가 지금 2학년인데요. 제가 이제 저희가 이제 가끔 이제 피드백 상담을 하면서 하는 말이, 사실 저 이번에 법과정치에서 오류 발견해서요, 모 대학의 교수님한테 자문 구해서 메일 받아서 법과정치 선지가 중고고답이나를 발견해서 붙였어요. 대단히 잘했구나. 그런 게 바로 너가 교과에 대한, 그리고 네 알고 넓혀가는 거고, 너 그래서 흥미가 생겨. 얘가 가고자 하는 데가 행정 쪽, 법 쪽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고려대 자율전공이나 잘하면 서울대 자율전공도 한번 써보면 좋겠다라고 하는 학생인데요. 이 아이가 저한테 좀 실망스럽다고나 할까? 이 아이가 아직 그런 생각이구나라고 했던 게 뭐냐면, 제가 이제 그 말했던 경험이 중요하고 실행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런 거에 너무 억눌린 나머지 선생님 제 기재가 다른 학교 기재 아이들보다 밀리지 않을까요? 이런 거에 너무 많이 신경 써요. 그리고 또 어떤 꿈이 바뀌었거든요. 저번에는 약간 1학년 때는 행정가 쪽인데 이번엔 정치인이 되고 싶대요. 그 이유가 이제 헌법과 관계된 것. 헌법에 왜 관심이 생겼니 하니까 그냥이래요. 근데 아이들은 직관적으로 느끼는 거지만 그냥은 아니겠죠. 요즘에 많이 헌법재판소 얘기가 나오고 헌법이 초월법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법이다라는 걸 보고 공부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잘 생각해보고 기재하고 그런 활동을 좀 심화해라. 아까 제가 연세대는 경험 얘기했고 부원장님은 지적인 심화나 이런 걸 얘기한 이유가 결국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책상에 물림으로 앉아서 고민하는 거에서 벗어나서 배웠으면 그거를 찾아보고 실행해보고까지가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과거에 그것이 저희 기성세대도 그냥 책상 물리면서 그냥 책 펴고 공부만 했잖아요. 근데 그게 지금 아이들에게는 반드시 그것이 아니다라는 신호고 시그널을 계속 보내고 있는 겁니다. 보내왔었고요. 그래서 반드시 경험, 그 아이의 경험인 겁니다. 또 어떤 어머니는 같이 상담하러 와서 아이를 도와주겠다고 하고요. 수상이 너무 우리 학교는 적은데 대를 다 나갔구나, 다 상탈 거예요 라고 해서 이거는 내가 책 읽어야 되는데 책 읽을 시간 없어서 쪼개겠대요. 책 이름이 수학 비타민이라는 책이어서 수학장, 이때는 수학 시트콤이어서 쉬운 책 아니니 분량이 많아요. 그러면 저 다 읽을 수 없어서 엄마가 반 읽고 내가 반 읽고 그러려고 하더라고요. 얘가 너 만약에 이게 너가 주도적으로 썼다고 할 수 있겠니? 아이들이 어떤 경험이 있을까요? 이건 자기가 한 게 아니니까 나중에 뒤에 자소서 나오겠지만 쓸 날이 없어집니다. 내가 한 게 아니면 쓸 게 없어지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죠. 일반고건, 특목고건, 특목고에 강한 프로그램이 미리 방향성이 나타나는 건 사실입니다. 이미 외고는 가면 벌써 이과 1년 먼저, 문과 1년 먼저 시작하는 거잖아요. 과거는 일반고 1학년 애들 걸 벌써 이과 2학년 애들 걸 벌써 1학년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갈라진 아이들 면에서는 그 학교의 강점이 있으나 일반고는 일반고대로 갖고 있는 지적 호기심을 발산하고 계속 파고 들어갈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가 지적 탐구라든가 이런 얘기를 여기서 꺼내는 겁니다. 앞서 아주대 영문과 같은 아이는 저희는 경희대와 동국대를 쓰라고 했는데 학교에 반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추천한 저 대학을 학과도 막 낮추겠대요. 동문과로. 그게 아니라 너는 지금 영문과 선생님이 참 좋아할 아이다. 너 지금 일부러라도 모의유행 가서 거기서 경험한 걸 학교에다 이식하려고 하지 않았니? 다만 그 과정에서 선생님과의 사이가 좀 틀어지기로 해서 기재가 좀 충실하지 못한 면도 솔직히 있었어요. 그런 부분이 있었으나 이 아이의 열정만큼은 제가 느꼈기 때문에 분명히 그것이 학생들의 희미하게 적히건 단 한 줄로 적히더라도 너가 보완할 수 있는 기재, 자기소개서라는 게 있으니까 너의 에세이로 풀어가거라 라고 얘기해서 합격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이 아이 어머니조차도 아이가 아주대와 그리고 인하대를 붙을 줄을 몰랐습니다. 어머니는 그냥 지방에 있는 일반 사립대 갔으면 좋겠다. 집 근처에 있는 사립대 갔으면 좋겠다. 순천향대 가도 저는 만족이다라고 했던 학생을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이제 자기소개서 넘어가시는데요. 자기소개서 책 저희가 자료집을 저희 하나 드렸습니다. 네, 자기소개서 자료집인데요. 이쪽에 원인어부 생각하시고 네, 자기소개서 요즘에 포비아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포증이라고 말하죠. 아이들이 자소서에 대한 공포가 있는데 대학 졸업한
구직자들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워낙 대기업이 까다롭게 자기소개서에 여러 가지를 요구해서 막상 역시 대학에 가서 역시 토익, 토플 이쪽에만 집중한 친구들에게는 이게 쓰기 어려운 거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학생들에게도 지금 이 시기가 매우 어려운 시기인데요. 지지난해는 참 꽤 괜찮은 학생인데 자기소개서 쓰다가 울기도 하는 아이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돌아봤더니 쓸 말이 별로 없어서 속상하다 이런 거 하고, 두 번째는 고3이 돼서야 내가 이제 어느 대학은 없는 거 알았지만 어느 학과가 나에게 맞는지를 고민해 보다니 라는 두 가지에 대한 안타까움이 더해져서 학생들이 자기소개서 쓸 때 조금 울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만큼 저희가 생각할 때는 자기소개서에 대한 경험도 없고, 지금은 그래도 조금씩 교과가 강화된 추세고 학교 활동도 활발해지지만 몇 년 전만 해도 그게 좀 적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자기소개서 뭐 쓸까 좀 막막해서 시중의 자료들을 많이 보시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책자는 버려야 합니다. 비법이라고 하는 거. 첫 번째는 문체 비법이라고 해서 좋은 문장을 쓰거나 그리고 앞에 좀 그럴듯한 격언을 시작하면 좋지 않겠는가인데, 만약에 그게 학생부와 어느 정도의 어울림이 있으면 그게 어느 정도 감동이 되고 울림이 되나, 학생부에 있는 내용을 과도하게 포장한다. 요즘 입학사정관들도 이제 직정성 있는 자소서를 알아내기 시작합니다. 유사도 검색은 물론이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너무 과도하면 이건 포장이다라고 하는 거죠. 네, 그런 얘기고요. 두 번째는 인재상 얘기를 합니다. 인재상을 일단은 드러내서 그 학교에 대한 나의 충성도, 로열티를 드러내는 건 참 좋은데요. 인재상은 저희가 봤을 때 대부분 소개합니다. 앞서 소개한 아이들이 한 학교만 붙었나요? 두세 개 이상의 학교를 모두 붙었거든요. 인재상이 다르면 다르게 붙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고려하면 그건 아니라는 건데, 어떤 걸 경계하냐면 일부러 그 학교 인재상을 쓰는 거는 청자에 대한 낭비, 지명의 낭비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은가? 저희는 그거를 판단을 누가 하게? 이 학생이 교양을 갖춘 학생이구나. 얘가 그래서 글로벌 역량이 있다라고 읽는 사람, 독자가 느끼면 되는 겁니다. 일부러 저는 글로벌 역량을 키우기 위해 이런 말을 굳이 할 필요가 없다. 이게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뭘 얘기하냐면 그 추상 이런 얘기하고 문학에 대한 이해가 되는데요. 그러니까 문학에 대한 이해가 어떻게 가보냐면 거기 배우고 느낀 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막연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교훈을 쓰라고 하니까 교훈을 꼭 넣어달라고 하는데, 이것도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 교훈이 지금처럼 최선을 다했다, 어떤 일도 어려울 순간은 자신을 깨달았다는 상투적인 교훈을 집어넣을 거면 의미가 없다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고, 역시 지면의 낭비가 아닌가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써야 되는가에 대한 저희 생각은 콘크리트, 그러니까 구체성이다라는 게 답입니다. 그러니까 구체성에 대한 것들을 뭐로 좀 얘기하냐면, 앞서 말씀드린 배우고 느낀 점을 쓰라가 자소서의 핵심이거든요. 그 배우고 느낀 점에 대한 구체적인 것, 이건 그러니까 배웠다, 느꼈다, 그래서 멋지다 이런 쪽에 대한 답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일단은 배운 점은 지적인 성장 쪽이 됩니다. 그러니까 공부했고 궁금하고 알아보고 싶고 그래서 파보고 이런 것들이 바로 배우게 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과정일 겁니다. 아이들이 그런 부분이 분명히 교과에서건 비교과에서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비교과도 교과와 관계된 활동이 꽤 있으니까, 예를 들면 독서라든가 동아리 활동이 보통 학구적으로 많이 흐르죠. 그런 부분을 고려하면 지적인 성장이 첫 번째 배운 점을 얘기하고, 그거를 구체적으로 써내라. 저희가 자소서를 할 때 계속 묻는 게, 그래서 왜 했는데, 그래서 뭐 어떻게 됐는데, 그 다음에 너 어떻게 변했니? 이걸 애들은 자기가 경험했으니까 그래서 좋았어요 라고 해서 그게 다라고 얘기해요. 읽는 사람들은 그 과정이라든가 그 앞에 전후의 이야기가 궁금하거든요. 그걸 쓰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아이들이 그걸 못 쓰거나 이 정도면 되겠지라고 안주하는 경우, 혹은 자기식으로 쓰다 보면 남이 읽기 불편한 글이 되지 않나, 그런 건 좀 어느 정도 고쳐야 되지 않나 생각해요. 그래서 배운 점은 지적인 성장과 관계된 거고요. 느낀 점은 뭐냐면 시야의 변화. 그러니까 시야가 어느 정도 넓어지거나 성장하거나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죠. 확장되거나 이런 게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하는 게 어떨까라는 건데요. 거기 하나의 사례가 있습니다. 이쪽의 끝부분에
학생이 자소서를 쓴 걸 보시겠습니다. 쉬는 시간에 수학 문제를 들어보면 지구에 알려주다 보니 다른 사람들에게 설명하려면 완벽히 알고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두 개의 수학 문제를 내일에 판단하시키며 완벽하게 읽는 노력했습니다. 답안을 확인하면 좀 더 쉽게 설명할 방법을 찾았습니다. 자, 이거를 학생 입장에 썼지만 머릿속에 구체적으로 그려지세요? 그려지지 않고 이건 이 아이가 아닌 다른 아이의 이름을 넣어도 말이 돼. 그럼 이거 구체적이지 않은 겁니다. 이 아이만, 주어를 이 아이 이름을 넣어서 이 아이가 이렇게 했겠구나라고 해야 되고요. 그리고 거기 보면 쉽게 쓸 수 있는, 어떻게 쉽게 쓰는 걸까요? 쉬운 것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럼 그걸 계속 묻는 겁니다. 넌 어떻게 쉽게 설명했는데, 저는 이렇게 했어요라고 하지만 아이들은 그게 너무 뻔하다고 생각하는데 제 경험상 아까 아주대 이야기, 인문학과 간, 영문과 간 이야기 아이도 마찬가지처럼 계속 묻고 물으면 결국 그 아이가 한 방식이 전혀 다른 방식입니다. 우리가 볼 때 굉장히 신선해요. 그런 부분에 대한 걸 아이들이 살펴서 쓰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구체적으로, 그리고 그 더 구체적으로, 더 상세하게, 그러니까 추상이라는 말은 결국 막연하게 여러 가지 해석될 수 있는 것인데 그걸 계속적으로 세부적으로 들어라 이런 것이 됩니다. 그리고 이 구체적인 활동이 있는 아이들은 어떤 걸까요? 결국 아까 말했던 것처럼 구체적인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근거가 있고 그냥 해보지 않고 했다라고 하는 건 근거가 나오지 않고 평이해집니다. 근데 해본 아이들, 내가 어떻게라도 멘토 멘티 활동을 통해서 했는데 나는 이런 방식으로 했다라는 아이들은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굉장히 독특한 그런 느낌을 갖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 부분으로 보면 저희가 갖고 있는 것들이 이제 어찌 보면 이제 학생들이 독자인 바로 사람들에게 어필하는 부분이 아닌가. 이 포장은 아닌데 결국 학생부에서 나온 것으로부터 학생이 그것을 보완하게 되는 그 기본적으로 갖춰진 여러 가지 재료 중에서 이것이 하이라이트입니다 라고 하더라도 알아서 보세요가 아니라 그거를 읽는 독자가 구체적으로 머릿속에 읽어보시면 이게 그려지면 됩니다. 이 자소서를 손대라고 하지 말고 다른 누구에게, 제3자에게, 학교와 관계 있는 지정학교 제3자에게 한번 읽혀보게 하고 그려지세요? 라고 하고 넌 손댈 데가 없다. 그러면 잘 쓴 겁니다. 그러니까 구체성을 계속 주목하라 이겁니다. 자, 구체성에 대한 방법은 3번에 요즘에 여기저기 많은 비법을 얘기합니다만 결과적으로 지금 말한 램 방식 혹은 스타 방식 그리고 팩트 방식이라고 하는 방식을 변형한 것에 불과해요. 두 가지씩은 서양에서 온 글쓰기일까요? 동양의 글쓰기일까요? 서양의 글쓰기입니다. 동양은 보통 기승전 결해서 마지막에 뭐 확 나오죠. 그러나 읽는 사람이 편한 글은 두 가지씩이기도 해요. 지금 이 글쓰기 방식 모두 대체로 독자를 위한 좀 먼저 전달하는 사실 앞에 둔 그런 상황에 유용한 글쓰기 방식이고요. 이런 방식으로 학생들 하나하나가 유의미한 활동에서 각 항목의 유의미한 활동에서 요 내용을 조금 더 문장으로 쓰고 또 쓰고 그러고 나서 나중에 퇴고하는 과정에서 삭제해보고 다듬어보고 조정해보고 최적의 단 아이들이 재밌다, 즐겁다, 쉽다, 놀라웠다, 굉장하다, 감탄이 난다 이런 것들은 어떤가요? 추상적이세요? 구체적이세요? 추상적이죠. 최적의 단어를 찾으려면 시간이 좀 걸리긴 하더라도 그렇게 공을 들여야 된다는 게 꼭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고 공을 들이면 어떻게 되느냐? 멋있어진 글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글이 나오기 시작하고 아이가 그렇거든요. 일반고 아이들이건 특목고 아이들이건 특목고도 의외로 등한에 했던 친구도 있습니다. 근데 잘 보면 의외로 빛나는 재주들이 있고 자기만의 방식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학생들에게 자소서의 보완을 좀 이끌어내도록 했으면 좋겠다가 이 글의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제가 구두로 이렇게 설명했는데 상세히 좀 읽어보시고 생각을 파악하시면 좋겠고요. 이제 이론으로 들어갑니다. 자, 이론을 넘어가면서 보시겠습니다. 자, 열띠게 들어주시는데 자소서를 이제 요거 하고 잠시 휴지 기간을 하겠습니다. 요거를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이거는 어떤 그림이냐면 먼저 학교생활 기록부와 자기소개서의 관계를 좌측 상단에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학교생활 기록부는 일종의 기록의 목적이지 대학 입학에 쓰이는 서류의 목적은 아니기 때문에 자소서야말로 마지막 기회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역정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요. 저희가 봤을 때 자소서를 딱 보여드려서 이것 때문에 붙었어요라고 하는 거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그거는 학생부랑 같이 볼 때 그것이 더 구체적으로 그려진다라고 할 때 결국 답이 되는 거지. 자소서 하나가 결국 학생의 당락을 결정했다라고 저는 믿지 않고 그건 성급한 일반화할 수 있다는 게 저희 판단이고요. 바로 이런 부분이
사실상 퍼즐처럼 있습니다. 퍼즐은 학생마다 그 크기가 다릅니다. 학업 역량이 강한 아이도 있습니다. 그게 특기가 되어서 자기가 얘기하는 것 거기에 있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지적인 탐구 역량이 강한 아이가 있습니다. 역시 이쪽이 강한 아이들이 주거죠.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결국 학생부에 1번부터 10번 항목으로 기재가 되어 있는데 그건 말 그대로 그냥 기계적인 기재이고 그 부분 중에서 유의미한 거는 자기가 선택하게 되는 겁니다. 대신 학생부 기록에 근거하라라는 의미는 결국 기록되지 않은 내용을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위험할 수도 있다. 0점 처리되는 게 있죠. 예컨대 스펙이라고 해서 점수, 토익 점수 쓰면 그 100% 0점 처리가 되는 건데요. 그 이외에 기록되지 않은 내용을 쓰는 경우인데 너무 많은 비중을 차지하게 쓰는 건 저는 근거로서 희박하다. 근거가 학생군데 그게 없다면 결국은 그 부분에 대한 설득력, 신뢰도가 떨어진다. 이겁니다. 지원 동기가 나온 4번에는 학생들이 내가 어떠한 이유,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일관된 관심이 있다는 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전혀 다른 자기 얘기를 쓸 필요는 없다라는 얘기고요. 요약하지 마라라고 하는 건데 학생부에 있는 내용을 아이들이 학생부를 먼저 보고 그리고 학생부에 나온 내용을 바탕으로 글을 쓰기 시작하는데 거기 나온 워드를 그냥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는 친구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보다는 역시 그들이 알고 싶은 것은 학생의 그 활동에 선생님의 기재가 아닌 학생이 덧붙인 그것에 대한 앞뒤의 맥락들, 그 아이디어, 그러니까 요즘 많이 얘기하는 스토리란 말 하잖아요. 나열을 제일 싫어하죠. 지루할 뿐이고 하나의 특징이 드러나지 않으니까 과다한 것이 너무 가요불급이란 말이 있는 것처럼 하나에서 시작해서 그것이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되었는지를 설명하는 게 좋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임팩트 있는 자소서는 없다. 그리고 자소서의 본질에 충실하라는 말을 얘기하는데 결국 앞서 제가 여기에 전달드린 내용과 유사합니다. 결과적으로 학생이 쓴 내용은 지금 이 내용 안에 있습니다. 학업에 기울인 노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1번이거든요. 학업에 기울인 노력이면 교과에 기반한 활동 중에서 내가 나름 학습법이 워낙 흔하니까 그거 입에 다른 걸 쓰라고 하는데 내가 정말 그것이 분명한 나의 것이라면 써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혹시 남과 충돌되지 않을까라고 회피하기보다는 가장 센 것이고 항목에 적당하면 1번에 항목에 집어넣는 겁니다. 학습의 경험은 아까 말한 시야의 확장입니다. 앞서에 나온 내용이 배운 적, 즉 지적인 성장이라면 뒤쪽에 나온 학습 경험은 시야의 확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을 느끼점을 써라. 앞서 학생부 중에서 제가 이제 부원장이 만든 슬라이드인데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아이 슬라이드가 없더라고요. 제가 자주 소개하는 아이인데 그 아이는 법과 정치를 매우 좋아해서요. 거기에 그치지 않고 신문 스크랩을 했습니다. 신문 스크랩을 하다 보니까 내가 모르는 단어가 나오고 그게 교과서에 나오면서 선순환으로 그 이해가 되기 시작했고 또 선거 때여서 부모님과 같이 손잡고 선거를 직접 참여해보기도 한 겁니다. 선거 관련 사무소 특교소에 갔다 온 거죠. 그 이후로 우리나라 선거에 있어서 어떤 제도가 문제인가를 확장 발전시킨 아이입니다. 이걸 누가 했다? 그 아이가 해본 거고요. 또 하나는 뉴스에 관심이 있어서 카드 뉴스라는 게 있었습니다. 카드 뉴스 보통 어머니들 아시나요? 카드 뉴스 아시죠? 이렇게 좀 보기 편하게 뉴스값에 줄만 있어서 굉장히 지루하잖아요. 근데 카드 사진을 넣어서 조금 읽고 사진 나오고 조금 사진 나오고 해서 읽기가 편하게 된 약간 소프트한 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아이가 직접 구상한 거예요. 이게 이렇게 인기가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봤더니 자기 처음에 가서는 분명히 카드니까 이미지, 사진 하나하나 영상에 큰 전달력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근데 막상 조사하고 연구해보고 찾아봤더니 그게 아니라 문장, 감탄사 이런 소위 말하면 문장의 형식이 더 크게 사람들의 기억에 남는다라고 스스로 알아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뉴스라고 하는 게 이런 부분이 더 크구나까지 도달한 아닙니다. 자, 이런 게 바로 뭐냐면 학생의 활동의 구체적인 거고 그런 부분이 학생부에는 어떻게 나타나냐면 그냥 단 몇 초로 나타날 겁니다. 그러나 학생이 그거를 확실하게 자기의 것이라면 이렇게 적어가는 것을 바로 자소서의 본질에 충실한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거기 나온 부분. 네. 다음은 이제 우리 부원장님이 이제 이 부분에 대한 걸 또 이제 말씀을 좀 더 해주시죠.
조자를 좀 작은 숫자를 선택해라라고 하고 자소서에 여름방학 다 쓰지 말라라는 얘기는 어떻게 보면 같은 맥락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조자가 많아지면요, 배가 산으로 간다고 하잖아요. 네. 원서 접수 마지막 날 직전까지 쓰게 됩니다. 자소서를 정말요.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일단 조언자 중에 가장 먼저 배제해야 되는 부분 말씀드릴게요. 학생의 학생부를 읽어보지 않는 사람은 묻지 않고 배제하셔도 됩니다. 서울대 교수님이라도 마찬가지예요. 학생에 대해서 모르시는데 자소서 조언을 해주실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여름방학 소진하지 말라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 가장 최악의 선택이 이거예요. 학생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최고의 자소서를 쓸 거야 라고 해서 인생 문장을 쓰려고 그래요. 이제 그러다 보면 시간을 많이 들이면 성공하는 케이스도 있죠. 있는데 문제가 이겁니다. 그 다음에 여름방학이 끝났어요. 이렇게 되면 지금 수능 공부하는 와중에 아까 대부분의 학생들이 마무리하지 못했던 탐구 완료할 시간이 다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육문술 쓴 거랑 다를 바가 없어요. 학종에 올인한 거잖아요. 그것도 자소서 하나에 올인해서 여름방학 다 보낸 건데 이 케이스는 반드시 피해 주시라는 말씀입니다. 자소서 실패하는 이유 케이스 몇 개가 네, 어렸을 때부터 화목한 가정에서 쭉쭉 나온 거예요. 이거 왜 문제냐면 아까 자소서의 본질에 충실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소서의 본질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자소서는 형태가 질문이 있고 답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질문에서 물어본 거에 답을 해야 돼요. 근데 학교 뭐 물어봤냐면 아까 1번에 보면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이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재학 기간 중에 얘기를 해야 돼요. 저 동기를 쓰는데 초등학교 5학년 때 로봇 캠프에 갔는데 그게 기부가 됐어요. 이렇게 쓰면 원하는 질문에 대한 답을 하는 게 안 되게 되잖아요. 그런 케이스. 자, 두 번째는 좋지 않은 환경에도 최선을 다해요. 아까 구체성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렸어요. 좋지 않은 환경은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학교가 멀 수도 있고 집안이 가난할 수도 있고 아버님이 아프셨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게 어떤 환경이냐, 그 다음에 내가 최선을 다하고 그걸 극복하려고 어떤 방법을 해보았느냐를 써야지. 이렇게 쓰게 되면 입학사정관은 글자는 읽었는데 이 학생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무엇을 해서 우수한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아까 자소서 질문이 뭐였냐면 너 얼마나 알고 있니가 아니라 배우고 느낀 점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무엇을 해서 성적 올렸습니다가 아니라 나는 이 무엇을 알게 됐고 그 결과로 성적이 오른 거죠. 그래서 무엇을 알게 됐냐라는 것들을 써줘야 되는 거고요. 노력을 해서 성적을 향상시켰습니다. 성적 향상시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노력에 대한 구체적인 것이 들어가야 돼요. 무엇을 노력했느냐, 노력한 결과 무엇을 알게 되었느냐, 이런 거죠. 경시대 투어 동아리점 텐센트 인증 등등등 열심히 학교 생활을 했습니다. 이렇게 쓰면 열심히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나열식이잖아요. 제목만 알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문장이 길어지는 경우 대부분의 학생들이 우리나라는 고등학교까지 교과과정에 글쓰기가 없어요. 글쓰기 교과과정이 없기 때문에 길게 문장을 쓰게 되면 문장이 읽기가 힘들어지거나 문법이 틀리게 됩니다. 그리고 읽었을 때 이렇게 개념이 잘 들어오지 않죠. 그래서 이제 도입이 긴 케이스가 있어요. 이건 원래 동양 쪽에 글쓰기 방식이 이렇죠. 아까 말씀드렸던 그 기승전결 맨 뒤에 나오죠. 결론. 그래서 기승전을 다 설명하고 나면 500자를 다 썼습니다. 1000자를 다 썼습니다. 이렇게 되는 경우 피해 주셔야 되고 문장공이나 비문, 부원 증명 같은 거 이런 거 조심해야 되고 아까 말씀을 또 드렸었던 건데 학생부 요약한 케이스 자소서 낸 게 아무 점수가 되지 않는 케이스입니다. 학생부 읽어서 이미 다 그 점수를 받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학생부상의 단점이 있는데 그게 방치가 된 케이스가 상당히 많아요. 예를 들면 무단지각이나 무단결석이 있어요. 그럼 그거를 선생님한테 얘기해서 선생님이 학생부 기재상에 변경을 해주시면 좋은데 그게 불가능했을 경우는 자소서에는 적극적으로 변경을 해야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실패하는 대표적인 이유고요. 요 사례는 학생부 종합전형 꿀판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서울대 의예과의 일반전형 합격한 학생이에요. 근데 학생부에서 일부 발제를 한 건데요. 동아리만 일단 간략하게 소개를 드릴게요. 철학 동아리에
창립 멤버예요. 자유동아리예요. 그러니까 학생이 하고 싶어서 만든 건데 이걸 만들어서 호스피스 철학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근데 저기 밑줄 쳐는데 보면 철학의 사고, 인문학적 소양을 가지게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자, 이런 부분들을 학생부에서 이런 내용이 있다라고 그러면 이게 의미가 있는 내용인지 없는 내용인지는 학생이 점검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저게 인문학적 소양이 얼마나 깊게 그리고 저걸 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했느냐 이런 부분들을 검증을 해보면서 자소서의 소재로 쓸 것인지 말 것인지를 선택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환자의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고민을 했어요. 아주 좋은 내용인데요. 문제는 저 고민이 무엇이었냐라는 게 자소서에도 설명이 돼야 돼요. 네, 그래서 그 고민의 결과로 나는 어떤 생각이 변화가 됐다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쓰여지는 것이 자소서에 이거하고 또 유사하게 환자의 죽음에 대해서 고민해보는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쓰게 되면 이건 전혀 구체적인 표현이 아닌 거죠. 다음에 보니까 이제 한것 얘기들이 나옵니다. 실천행동으로 통계청에서 실제 조사해 보고 이런 부분들이 나오고요. 여기 밑줄처럼 고난이도 수학 문제에 대해서 토론을 했다. 토론의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자소서에는. 또 마찬가지로 무한상상 수학 체험 전에 갔다라는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체험 전에 가서 뭘 체험했느냐, 그 체험을 통해서 나는 뭐가 성장했느냐를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동아리활동 2학년 때예요. 그 유사한 동아리 활동들인데 여기 세 번째 단락 나눠진 데 보면 차세대 신세장 에너지원 발굴을 위해서 미세조를 선택하고 대학을 연구를 했대요. 근데 이 제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하면서 뭘 공부했냐가 중요한데 세부 내용이 이 학생 같은 경우는 기재가 학생부에 나와 있어요. 미세조를 분자적 동전부터 트랜스포메이션 통해서 대략 배양하고 스크럼 마토그래피를 해서 바이오디젤 이런 R&D 활동을 진행을 한 거에 일부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만약에 1번의 학습 내용에 이제 자소서 1번 문항에 답변으로 쓰겠다라고 하면 이거에 대해서 학생부에 적혀져 있지 않은 더 구체적인 내용이 설명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학생의 1번 문항을 그래서 보여드리면 관련해서 나온 건데, 자, R&D 과정 중에 폭넓은 공부를 했어요. 근데 이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냐면 의과학 실험 경연대회에서 실험 설계를 하는데 크게 도움이 된 결과가 됐대요. 자, 이게 저 과정을 거쳐서 이 결과가 나왔다라는 거니까 결론이 맨 앞에 나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로 딱 나와 있고요. 밑에 보니까 그래서 저 폭넓은 공부가 뭐냐라는 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있어요. 미세조류 대학 배양과 관련해서 R&D 하면서 트랜스포메이션 기술 배웠고 DNA 증폭시키는 기술에 매력을 느꼈대요. 그래서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2차적으로 이제 더 심화가 돼가는 과정이에요. 다른 활용 분야를 찾아봤대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뭘 알게 됐냐면 항산화 유전자를 가진 작물에 대해서 트랜스포메이션 기술이 이용된다는 걸 알 수 있었대요. 근데 이제 이런 과정들을 이해를 하게 되다 보니까 어떻게 됐냐면 의과학 실험 경연대회 주제가 그 대회 한 달 전에 딱 발표가 됐는데 주제가 스트레스 저항성 작물의 개발 이거에 대해서 하라고 했는데 이때 공부했던 과정이 도움이 돼서 성과를 낼 수 있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는 이 자기소개서 1번의 답변 부분에는 학생부의 근거는 있지만 이 활동을 실제로 했잖아요. 교내 활동으로 한 근거는 있지만 거기서 충분하게 설명하지 못한 부분들의 인과관계들을 설명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소서에서 아까 말씀드린 구체성이라는 부분들은 이런 모양으로 설명이 가능할 것 같고요. 여기 이제 4번이에요. 4번인데 일단 그 4번은 대부분의 대학에서 지원 동기를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뭐 죽음이 뭐 어떻게 막연한 공포가 아니라 두려움이 해소되고 편안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었다. 봉사활동을 통해서 학생이 관찰을 한 거예요. 이런 현상을 관찰을 해서 관찰로부터 진정으로 환자를 위해서 의술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성찰하는 모습이 나오고요. 맨 마지막 결론이 그래서 이런 봉사활동을 통해서 죽음에 대한 철저한 이해와 이거에 대해서 환자들에게서 죽음의 두려움을 없애주고 싶어요. 이렇게 진로 동기에 대한 내용이 설명이 됐을 때 밑줄 친 부분 이런 부분들을 이제 몇 점에서 답변할 준비를 조금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위험에 처할 때마다 간신히 위험으로부터 도와주는 것은 진정한 의학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했잖아요. 물론 이 중간의 맥락으로 보면 맞아요. 이게 아니라 환자의 심리 상태까지 케어를 해야 되는 부분이 진정한 의료인이다. 맞는데 만약에 면접장에 응급의학과 교수님이 들어오시면 큰일 나겠죠. 그럼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이거는 의료가 아니야? 이렇게 질문이 나올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써놓고 나서 이 글을 다른 사람들의 입장에서 제3자에 대해서 좀
보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례를 여기까지 좀 학생부와 자소서에서 발표해서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술을 저희가 강조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왜 공을 들이고 이렇게 준비를 하는 과정 하나로 이런 걸 참고하십사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여기까지 해서 저희가 서울대 의대학원 사례를 너무 잘해서 이렇게 준비를 했고, 또 다음에 또 기회가 될지 모르겠으나, 저희도 이제 여기서 마무리하고, 또 이제 뒤에 그 이석 선생님도 준비한 또 시간을 갖게 되고요. 긴 시간이었죠? 네. 네. 열심히 들어주시고, 한 번도 자리를 떠나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인사를 하죠. 감사합니다. 네.